오늘 오후장 주도 섹터는 첫 번째 어떤 섹터인지 바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주도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음식료주입니다. 사실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종목군들 계속되는 이제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K푸드 이야기도 최근에 이제 조용히 강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정책주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계속 상승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쪽은 왜 좋게 또 보시고 계실까요? 일단 이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관세죠. 관세에 대한 부분들의 리스크, 즉 이제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투심이 경기 방어주 쪽으로 조금 수급이 좀 잡히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음식료 업종 쪽에 최근에 좀 수급이 좀 잡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일단 뭐 라면도 라면이지만 올해 여름이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또 이제 굉장히 덥기도 하고 또 기간도 엄청 길다고 하죠. 그렇다 하게 되면 이제 결국에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할 가능성까지도 염두를 해뒀을 때는 아마 이제 음식료의 대기업들, 대부분의 기업들 같은 경우 올해 하반기의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수급으로 좀 잡히고 있다라고 보면 되시고요. 일단 이제 1분기 내수가 생각보다 좋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이제 소비 경기가 어느 정도 좀 위축이 됐었다 보니까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제한이 돼 있었던 부분들도 사실이긴 해요. 다만 이제 반대로 1분기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금 미국향에 대한 부분들의 수출 비중이 좀 높은 기업들 있죠. 특히 고환율에 따라 가지고 수혜를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개선세가 올해 1분기부터 좀 뚜렷하게 나와주고 있는 기업들도 속속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거기에 일단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국내 라면 수출 금액이 지금 3.4억 달러, 즉 예상치보다 지금 20% 넘게 또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일단 이제 미국향의 수출 비중 역시도 30% 이상 좀 예상치를 상회를 했다라는 것은 여전히 뭐 K 라면 쪽에 대한 부분들의 소비 심리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제 글로벌 쪽에 대한 부분들의 라면 브랜드 인지도가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경기 방어주의 성격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음식료 업종들 같은 경우가 좀 수급이 좀 안정적으로 좀 잡히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지금 뭐 옥수수나 뭐 대두, 소맥 같은 경우도 제가 오기 전에 좀 체크를 해보니까 선물 가격도 어느 정도 좀 안정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어느 정도 선물 가격 역시도 좀 안정권에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들만 봤을 때도 오히려 지금 환율이 어느 정도 좀 위쪽 고점 라인에 좀 꺾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이제 아직까지도 고가 박스권을 여전히 형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1분기까지는 원가 부담이 좀 있을 기업들도 분명히 존재는 할 겁니다. 다만 이제 2분기부터는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가 가격 인상 효과를 반영을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실적 개선세가 아마 올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뚜렷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최근에 뭐 엔터 쪽도 마찬가지고요. 뭐 게임도 마찬가지고 음식료 업종 쪽이 조금 수급이 잡히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좀 체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경기 방어주의 성격들 또 경기 소비주의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증시가 안 좋을 때 좀 시장에서 버텨주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기대하는 테마주 정도의 급격한 이제 급등을 보여주기는 쉽지는 않죠. 삼양식품이 이제 최고가, 신고가 랠리를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2의 삼양식품이 있을까에 관해서 물음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사실 저희가 지금 삼양식품을 투자하기에는 그 가격대가 너무나 부담스럽잖아요, 본부장님. 네네. 삼양식품만이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전반적인 K푸드 쪽을 확장시켜서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저는 관심 있어 하는 건 빙그레 쪽이에요. 일단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지금 밸류로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부담감이 큰 구간도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라면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예상치를 상회를 한다는 것은 여전히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이 돼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라면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가 계속해서 급격하게 증가를 해준다는 것은 아마 라면에 대한 부분들의 라인업도 계속 신제품이 많이 공개가 될 겁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브랜드가 인지도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라면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좀 증가를 시켜줄 가능성은 높겠죠. 다만 이제 그만큼 눈높이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높아질 겁니다. 눈높이에 대한 부분들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삼양식품에 대한 밸류 부담도 여전히 존재를 한다라는 소리가 되긴 하겠지만 아마 저는 상저하고 흐름들이 아마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저도 좀 관심 있어 하고 그리고 이제 빙그레 같은 경우는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여름이 굉장히 길다고 해요. 또 올해 여름도 굉장히 긴데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여름에 덥게 되면 많이 찾는 부분들이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거든요.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 그리고 최근에
제로에 대한 아이템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뭐 제로 콜라도 있고요, 뭐 제로 사료도 있는데 제로 아이스크림 쪽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좀 많이 확장이 돼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 제로가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도 일단 그 제로라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글씨에 대한 안도감이죠. 이런 글씨에 대한 안도감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제로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까지도 계속해서 올라와 주고 빙그레 역시도 지금 아이스크림에 대한 라인업을 계속해서 확장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올해 여름 어떻게 보면 이제 성수기로 볼 수가 있겠죠. 빙그레 입장에서는 성수기에 지금 진입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는 충분하게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삼양식품보다 지금 가격적인 밸류 부담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가격적인 밸류가 좀 높지가 않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식음료 쪽에 좀 관심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빙그레 쪽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섹터 전반에 훈풍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또 계절 특징주다라고 하죠. 이 여름 시즌을 앞두고 이 빙그레와 같은 기업군들도 주목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 스물스물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지난 방송에서도 또 에어컨 관련주들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스물스물 또 여름 관련주들이 조금 주목을 받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유통망 쪽으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어요. K푸드 인기에 따라서 그 유통망 그러니까 우리가 또 설명을 하자면 밸류체인 관련주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혹은 이제 뭐 운송을 하거나 유통을 책임지는 그런 또 기업들 같이 주목해봐도 괜찮을까요? 유통 쪽 같은 경우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주 성격이랑 거의 배타성이 많이 묻어 있는 그런 또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최근에 움직이는 수급만 놓고 보면은 사실 지금 음식료 업종과 그리고 유통사들까지도 같이 움직여줄 만한 수급들은 좀 굉장히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통 쪽에 대한 부분들의 마진율이 과연 얼마나 남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이제 관세 리스크도 분명히 유통 쪽에서는 먹구름이 좀 계속해서 껴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은 결국 유통사들 같은 경우가 전반적으로 수출량에 대한 부분들이 비중이 좀 높아져야만이 어느 정도 마진을 좀 남겨 먹을 수가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실적으로도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고객사들의 물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지금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 리스크가 좀 남아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질적인 몸통을 체크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유통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바깥쪽의 밸류에 있다라고 보면 되시고 안쪽에 있는 밸류 체인부터 먼저 보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게 되면 결국은 음식료 업종들 먼저 어느 정도 성장성이 뚜렷하게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음식료 업종이 계속해서 라인업도 확장을 하고 있고 수출량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럼 유통사들 역시도 실적이 좋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쪽으로 좀 연계성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는 음식료 업종이 먼저 첫 번째로 좀 체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음식료 업종들이 올해 상반기 대비 하반기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유통 쪽이 그 전부터 먼저 조금씩 움직여주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 쪽까지도 같이 좀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좀 체크를 해보셔도 좋은데 내가 사실 지금 현금성에 대한 부분들의 자산이 좀 많지가 않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일단은 음식료 쪽에만 조금 집중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또 다양한 시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요. 이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제 푸드 등의 소비재들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공략해보는 것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쪽 섹터를 계속 바라보는 게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본부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지금 유통 쪽들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굉장히 뭐 음식료 쪽도 있지만 화장품도 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견조하다고는 보고는 있는 상황이에요.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후에도 이야기는 해드릴 거지만 화장품이 지금 미국에서 수요가 굉장히 견조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뭐 K라는 브랜드만 붙여 있다고 하게 되면은 화장품은 화장품, 뭐 라면이면 라면, 음식료 쪽까지도 뭐 화장품까지도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화장품을 유통하고 있는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실적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중에서 일단은 독보적으로 일단 실리콘투 같은 경우도 유통 쪽에 대한 부분들의 채널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실리콘투 역시도 오히려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도 홈플러스에 대한 부분들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좀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해주는 것 같아요. 거기는 최근에 증권사들에서도 이마트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사의 밸류 체인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직접적으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뭐 이마트라든지 아니면은 유통 채널을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실리콘투 같이 좀 확실하게 좀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기업군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는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 유통사들도 본체력들이 상승을 해줘야 같이 좀 동반 상승해주는 그런 좀 섹터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화장품도 지금 최근에 다시 좀 수급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조정도 좀 많이 나왔던 상황이었고요. 음식료업종들 같은 경우도 워낙 좀 덩치가 큰 그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큰 폭으로 움직이는 부분들도 없었고 최근에 주가의 조정도 좀 잘 나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확실한 좀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유통사들보다는 음식료의 좀 대기업들이나 혹은 화장품이나 이런 전반적인 좀 이익 체력이 높아질 수 있을 만한 기업들에 일단 선별적으로 수급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좀 체크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